인천시가 말입니다. 저는 제가 2003년도 3월달부터 북한정보장회에서 이제 사무처장으로 NSC에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 2003년 6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김태희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그 침몰됐던 북한 경비정 포격에서 침몰됐던 그 참수리호가 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서해 NLL 정상에서 이 강화도 한강인가 하기로 시작해서 100년 걸리는 이 선, 요 경계선이 사실은 155마일 육지에 있는 선에 길이로는 거의 같은 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선을 갖다가 면에 있는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만큼 안보에 취약한 그런 도시가 없고 안보에 취약한 곳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무슨 안보가 별로 상관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뜬금없이 인천에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또 이제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인천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인천의 발전, 또 인천 시민들의 어떤 삶, 이런 삶의 불안, 이런 또 발전의 지체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천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한 곳이고, 실제로 인천이라는 곳이 이 북한과의 접견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곳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까 그렇구나라고.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우리가 못했던 거지만은 인천시는 작은 시 같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 전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남북한 간의 중요한 충돌의 모든 것이 인천시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99년에 6월달에 꽃게잡이 남북한 중국 꽃게잡이 어선 가지고 뭐 왔다 갔다 있죠. 순천하다가 그러다 결국 이제 연평해전까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다시 또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대청해전, 2003년, 작년에 청남 사태, 연평 사태. 이 모든 것은 다 인천시 관할, 그것도 특정한 지역,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고, 작게 인천시의 미래 발전이나 또는 평화도 보장하기 어렵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90년대 이후에 냉전이 해체된 다음에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 북방 한계선 문제가 이 남북한 간의 최대 이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 NLL 지역이 90년대 이후에 한반도 최대의 하역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NLL 선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다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무슨 GPS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NLL 갔다가 조금만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제 북한 어선에 의해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납부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약 한 3,800명이 넘는 그런 납부 거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500명 정도가 돌아갔고, 아직도 한 300에서 400명 정도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 그런 납부 거부가 90년대 중반만 해도 바로 이 서해상에서 빈번히 발생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북방 한계선은 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북방한계선, 이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본래 휴전협정 당시에 그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군하고 그 다음에 공산 측에서 협정을 맺어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휴전협정 당시에 이 서해상의 경계선은 맺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당시에 맺어진 선은 이 선만 맺은 거죠. 이것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선이 맺어지고 바다에서의 해상 경계선은 그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맺어진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철통같이 한편으로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엄혹하게 막힌 상태로 우리가 지난 그 60년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육지는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네 건이 내 건이라는 그런 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근데 바다에서는 전혀 이러한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왜 그어지지 않았냐면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히 개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해군이 없었어요. 사실상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유엔군의 미군의 함정이 저 원산 앞바다, 그 다음에 그 평양 앞바다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이게 휴전선을 여기서 휴전을 갖다 38선 부근에서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제 기존에 점령했던 섬들을 갖다가 내고 다 이제 두고 다시 이제 이 남하를 해가지고 선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까지를 갖다가 이제 섬을 물려주고 유엔군이 내려올 거냐 하고 이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이 서해 5도는 여기 있는 이 5도들은 비록 휴전선으로 긋게 되면은 이게 휴전선의 북쪽 선상에 해당되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북쪽에다가 중계나 이거 우리가 지게 우리 땅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버텨가지고 서해 5도는 소위 남한의 땅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서해 5도는 남한 땅이라고 확정이 됐으면서도 경계선을 긋지 않고 이 다섯 개의 섬에 대해서 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 네모를 쳤습니다. 이렇게 정제작전의 지도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여기에 각각의 다섯 개 섬이 이렇게 박스 표시가 돼가지고 여기에 남쪽 거다라는 것만 돼 있지. 그러면 이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게 선이 갈려져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섬들은 어떻게 그러면 인천에서 다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아니 그 당시에 뭐 배라고는 다 공산 측 배는 없고 이제 유엔군 배나 우리 측 배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배나 또 우리 항공기가 이 지역을 다니다가 이 지역이 여기가 보면은 화객도로가 다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 야, 북쪽으로는 2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노던 리미티드 라인 해가지고 북쪽으로 2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유엔군 사령관이 그걸 준 것이 바로 54년 8월에 준 것이 북방항계선 이 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쟁의 씨앗을 갖다가 휴전협정 당시에 휴전협정 상에 해상 경계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시간이 갈수록 발표하면서 문제를 삼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저 서해 5도를 갖다가 만약에 북한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인천까지 곧장 뚫린다. 그래서 인천의 이 안보가 엄청 위험하고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된다. 그래서 서해 5도가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얘기긴 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6.25 때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여기를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뚫리면은 정말 우리 안보가 인천이 뚫린다고 얘기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백령도에서 여기 저 평양까지는 정말 바로 자기 목 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평양이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지역은 북한 입장에서 또 자기 안보를 갖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그런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쌍방이
안보적으로 아주 대단히 민감한 지역에 서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서해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90년대 이후에 이 지역에서 특히 꽃게잡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되면서 꽃게잡이가 경제적으로 이제 가치를 가지면서 북한의 어선들도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어선들도 그 꽃게잡이를 위해서 이 북방에서 쪽으로 다가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된 거는 우리 어선이나 북한 어선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요 NLL 선상을 요 NLL 지역은 요 NLL 요 근처는 우리 어선들도 못 가고 북한 어선들도 못 가게 북은 북쪽에서 남은 남쪽에서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선 그 NLL 선상을 안팎을 해서 몇 마일 사이는 이 근처는 아무도 못 가는 그런 소위 이 금단의 지역처럼 됩니다. 금단의 수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역을 타고 중국의 어선들이 그냥 수백 척이 들어가면서 어류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와대 NSC 있을 때 청와대 그 지하 방카에 가면 그때 참여정부 때 만든 겁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즉 그 지하 방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군 소위 그 NLL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작전 상황이나 또는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우리 해군이나 북한 경비정이나 또는 중국 배들을 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수시로 내려가서 그 KNTDS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중국 배들이 그냥 빨갛게 표시 빨갛게 하는데 빨갛게 여기 수백 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을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단속을 하잖아요. 이 단속하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 쪽 수역으로 북한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또 그거 쫓아 올라가다 또 이제 북한에게 또 이제 뭐 침범했다는 소리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이 NLL 선상에서 중국 배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총단의 위협적인 내용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불만도 무지 커졌죠. 어민들이 아니 도대체 중국 배는 저렇게 저 눈앞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 못 가고 차라리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서 가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 중국 배들이 저렇게 들어오는 게 아마 북한에서 돈 받고 북한에서도 돈 받고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이 저거를 돈 받고 못 들어오는 걸 갖다 차라리 못 들어오고 우리가 대신 북한한테 돈을 주고 우리 배가 들어가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 NLL을 타고 들어오는 배들이 북한의 북한 인민군에 예를 들어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에 이 북한의 경제 수요 이지 안에 북한 중국 배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북한의 군에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어류를 허용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 있는 이 NLL을 갖다가 넘어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허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북방에서는 남북이 그리고 유엔군과 공산 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서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나온 그런 불씨였다. 그리고 이런 불씨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해군이 없었을 때는 별로 말을 안 하다가 북한이 해군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70년대부터 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우리는 인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이 높아진 이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